자, 계속해서 과학인사이드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 조성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상대성 이론의 세계 함께 탐험하고 있습니다. 상대론 오디세이, 오늘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유명한 공식, 이는 MC 스퀘어에 대한 공식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요. 예. 상대성 이론, 우리가 이제 MC 스퀘어 하면 이게 유명한 공식인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기적의 해 1905년. 1905년에 4편이 나왔대잖아요. 그렇죠. 4편이 나왔는데 그중에 가장 뒤에 나온 거긴 한데 이거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예,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결과물, 네. 시간 지연 효과, 뭐 거리 수축 효과, 그거와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이런 표현이 뭐 정확하지는 않는데 부속물, 부속물이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내서 네. 해석해낸 거기서 하나의 결과물을 이론적으로 만든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전혀 다른 특수 상대성 이론과 전혀 다른 뭐 어떤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왜 시간의 역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부가 팔렸대요. 엄청 유명한 책이죠. 예. 거기에 서문에 보면은 이제 스티븐 호킹이 이런 말을 해놨어요. 편집장이 수식 하나 쓰면은 네. 그것 때문에 판매 부수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물리 공식 절대 쓰지 마라. 책에다가. 그러니까 저자한테 그런 요청을 했어요. 네. 근데 자기가 암만 해도 이거 하나는 안 쓰고 안 되겠더라. 그렇게 그러면서 쓴 게 그 딱 수식 하나 나오는데 E 이퀄 MC 스퀘어는 나옵니다. 네. 그 정도로 좀 이제 유명하고요. 에너지 질량 등가 공식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르는데 이걸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물리학자들은 간단하면은 주로 아름답다 합니다. 간단한 그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을 때 아름답다 하고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놀랍고요. 놀랍다. 또 한편으로는 또 무시무시한 야. 이런 공식입니다. 저는 도통 어디가 아름답고 어디가 놀라운지 아직 감이 오질 않는데 하나씩 좀 풀어보죠. 먼저 이 공식이 탄생하게 된 배경, 그 발상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 MC 스퀘어를 하지 않고 오늘 주제를 네. 그 발상이 뭐냐, 여기에 이제 발상의 방점을 찍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를 소개할 때 네. 제가 이제 이 과학 스토리텔러라고 자처를 하는데 그냥 그 내용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배우지 않은 사람은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그러나 그게 얽힌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가 관련된 인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역사와 인물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면 전체적으로 좀 감이 그렇죠. 오고 이해가 잘 되죠. 흥미도 네. 나고 그래서 그걸 좀 더 맥락 속에서 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그런 거고요. 또 이 MC 스퀘어도 이렇게 그 어느 하늘 아래 갑자기 툭 떨어진 게 아니라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는데 아까 말해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맥락에서 일단 탄생 자체가 그렇게 됐고요. 나중에 뒤에는 뭐 원폭과도 연관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수식 하나로만 볼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가장 뭐 가깝게는 그 창안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빙의가 돼서 이렇게 생각해봐야 제대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진짜 아인슈타인 딱 하면 이는 MC 스퀘어가 바로 떠올리게 되는데 이 공식도 그 유명한 기적의 해
1905년에서 비롯됐다고 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예.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아까 잠시 말했듯이 1905년 기적의회에 4편의 논문을 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편 맨 뒤에 나온 건데 놀라운 것은 불과 3쪽짜리 짤막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A4 용지 3장인 거죠? 어, 3쪽이면. 예, 그렇죠. A4 용지에 글자도 좀 크게 손으로 썼을 테니까 제법 크겠죠. 와,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독립적인 논문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발상 자체는 아주 놀랍지만은 핵명적이지만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특수 상대성 이론 논문 그 이름이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관하여인데 그 논문의 결과 중에 하나를 특별하게 해석한 거고요. 이 논문의 이름은 물체의 관성은 에너지 함량에 의존하는가 이렇게 됩니다. 네, 이 유명한 공식이 겨우 3쪽짜리 논문을 통해 등장했다니까 그게 더 놀라운 점인 것 같습니다. 또 특수상대성 이론의 부속 논문이라는 얘기도 처음 듣는데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부속 논문이라고 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아인슈타인이 직접 밝혔어요. 아, 본인이 직접. 이제 친구 하비 히트라고 네. 그 올림피아 아카데미 중에 콘라드하고 하비 히트 자기 그 세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토론 모임이죠. 뭐 맞습니다. 철학, 문학, 뭐 물리학, 수학 뭐 이런 걸 가지고 토론하는 모임인데 거기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번 논문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관하여와 연관된 중요한 결론 하나가 떠올랐다네. 맥스웰 방정식과 상대성 원리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물체에 내재한 에너지 양이 곧 질량이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네. 결국 빛이 질량을 실어 나른다는 말이지. 라둠의 경우 빛을 방출하고 나면 현저한 질량 감소가 관찰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긴 하지만 혹시 신이 비웃으며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인지도 모르겠네.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건 알지만은 이게 신이 그냥 나를 시험하는 걸지도 모른다. 네. 그 정도로 엄청난 거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다. 네. 예. 방금 아인슈타인에 직접 빙의하셔서 예. 연기를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에너지 E와 질량 M 예. 공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 등장하는데요. 예. C는 빛의 속도가 맞죠? 그렇죠. 예. C로 많이 쓰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전자기 이론과 상대성 원리를 융합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왔다는 거. 이거 융합시키는 수식이 이제 로렌츠 변환이고 이렇게 로렌츠 변환 그 자체에서 수식을 딱 보면 시간 지연도 있고 시간 지연, 뭐 질량 증가, 길이 수축, 뭐 광속보다 더 빠를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다 핵명적인 결과 아니에요. 효과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 그러면 에너지 양을 한번 계산해 본 거죠. 그러면 그냥 있을 때 에너지 양하고 이 광속 가까운 속도로 갈 때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계산을 해봤던 겁니다. 네.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시간 공간에 이어가지고 에너지의 개념을 한번 탐색해 본 거죠. 네. 그랬더니 물체가 네. 빛 에너지를 방출하고 나면은 그 물체의 질량이 줄어든다. 우리가 뭐 이렇게 보통 뭐 이렇게 빛을 내는 이제 방사능 물질이라고 있는데 방사능 물질이 막 나왔다. 그러면 그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그 물체가 만약 금은 방사능 물질은 아닌데 네. 금에서 빛이 막 나왔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게 줄어들겠지 이리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빛하고 뭐 물질의 질량하고는 영 다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이때 이미 감지한 거죠. 뭔가 이게 에너지나 질량이 서로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일이라는 걸 감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 물질이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짧은 수식에 정말 어마어마한 통찰이 녹아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 더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 그 전에 앞서 언급해 주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표님. 예. 이 논문의 정식 제목이 물체의 관성은 에너지 함량에 의존하는가라고 하셨는데 이게 논문 제목이 맞습니까? 이렇게 의문부호를 붙여놓는 까닭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신이 비웃을지도 모른 나를 함정으로 빠뜨릴 걸지도 모른다. 네네. 그게 이제 약간 유보적이고 잠정적인 결론이다. 그러나 내가 계산해보면 이렇더라. 이런 뜻이죠. 유보적이고 약간 조심스럽게 한 거고요. 여기에 물체의 관성은 이 말은 물체의 관성은 물체의 질량은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관성이라는 것은 운동을 방해하는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되나 하면은 이제 F는 MA에서 M은 A분의 F가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힘을 주었을 때 네. 질량이 큰 놈이 적게 밀리겠죠. 네. 그 가속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힘을 세게 주면 힘을 똑같은 힘일 때는 가벼운 놈은 더 멀리 가겠죠. 멀리 가고 또 빨리 가고 그죠? 속도 변화가 이제 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질량이라는 것은 아까 에너지 힘과 좀 비슷한 개념인데 이 에너지가 이 질량하고 이런 어떤 관계가 있나 이렇게 자기는 이제 이미 고 있다는 걸 아까 이제 말 중에 우리가 질량 뒤에도 나오겠지만 에너지가 질량을 실어 나른다는 말하고 빛이 질량이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하고는 같아 보이지만 이 두 개가 가역적으로까지 생각하는 거는 어려워요. 오히려 더 빛의 질량이 있다는 거는 좀 쉬운데 네. 왜냐하면 줄어드는 걸 봤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 나가니까 질량이 줄어들면 질량이 빛에 실려 나갔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건 알았는데 네. 그걸 반대로 질량에 에너지가 있다. 이거는 아직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유보적인 거예요. 상당히. 그러니까 E는 MC라는 요게 나오는 거는 한참 뒤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문부호를 한 거는 아까 유보적인 뜻이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처럼 옛날에 뉴턴 시대에 아주 독립적이다. 두 개 시간과 공간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걸 이제 새롭게 이제 보니까 새로운 개념으로 시간도 변하고 공간도 변한다는 걸 지금 알았는데 이게 질량하고 에너지가 서로 관계가 있을 거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시대였죠. 그런데 이 두 개가 관계 있다는 건 이제 단서를 포착한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유보적인 걸로 이제 낸 거고요. 그래서 관성은 질량이 같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에너지가 곧 질량이다. 그것을 넘어가가지고 질량은 곧 에너지다. 이렇게 단정할 정도가 못 됐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E는 MC 스퀘어 공식이 처음부터 낸 게 아니고 그 네. 논문에도 이제 논문에는 이렇게 첫 논문에는 어떤 물체가 빛의 형태로 에너지 E를 방출하면 네. 그 질량은 이제 V 제곱분의 L만큼 줄어든다. 이거 요즘 수식으로 하면 C 제곱분의 E만큼 줄어든다. 그때는 E라 안 쓰고 L이라 썼고 C 제곱 대신에 E 제곱으로 썼습니다. 그렇지 이제 그래서 이 논문에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도 질량을 가진다고만 했고 네. 그 반대로 어떤 질량도 물체의 질량도 질량을 가진 물체도 에너지를 갖는다. 이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질량이고 이제 에너지는 질량이다까지는 본 거죠. 이제 자기가. 그런데 그 반대로 질량이 곧 에너지라는 놀랄만한 인식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인슈타인한테도
2년 이상의 세월이 시간이 좀 필요해가지고, 필요했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는 에너지 질량 등가 공식 E 이퀄 MC 스퀘어는 2년 후인 1907년에 나오게 됩니다. 자, 시간, 공간에 이어 질량과 에너지의 개념에도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야말로 혁명적 천재 아인슈타인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앞서 읽어주신 편지에 라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리 퀴리가 발견한 그 라듐 얘기가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라듐을 발견하고 그걸 실험을 많이 하다가 라듐도 방사능 물질이거든요. 네. 방사능을 많이 쪼여가지고 이제 그 암으로 많이 고생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제, 예. 그 마리 퀴리가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그 실험을 유심히 봤다고 해요. 이제 논문도 보고 뭐 알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수식으로 계산한 거하고 똑같은 결론인 거예요. 라듐이 강한 빛을 내고 나서 라듐이 실제로 질량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아인슈타인이 시간 공간 거기서도 상대성 이론하고 전자기 빛의 성질하고 빛의 속도가 어디나 일정하다. 그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은 내가 같아야 되는데 실제 실험에서도 빛이 뭐 이렇게 마이클슨 원리 실험이라든지 뭐 이런 연성 빛이 후퇴할 때 내는 빛이나 다가올 때 내는 빛이나 속도가 같더라. 이런 관측 사실을 아주 포착해가지고 그 사실을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일치하면 네. 그걸 원리로 이제 만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여기도 실험을 그 이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어떤 이론의 혁명을 일으키는 데는 이렇게 중요한 실험 사실들을 눈여겨보는 안목이 있었다고 평가되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근데 네. 실험이 뒷받침되면은 자기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를 확신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러니까 왜 라듐의 질량이 줄어들었을까? 줄어든 질량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죠. 예. 누구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었는데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혁명적인 답을 함께 내놓은 셈이군요. 그 MC 스퀘어, 예. 이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통해 원자폭탄의 핵심 원리를 제시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애초에 아인슈타인의 발견은 에너지와 질량의 관계를 밝히고 이들을 서로 치환해 막대한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사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희대의 발견이 이후 어떻게 인류 최악의 무기 개발로 이어지게 되는지는 또 다른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좀 마무리할까요? 끝으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 이는 MC 스퀘어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이때까지 설명한 대로 에너지가 이제 곧 질량이고 질량이 곧 에너지다. 이게 이제 상호간에 이 의미가 이런 거죠. 예전에는 질량 따로 에너지 따로 그죠? 우리 시간 따로 공간 따로처럼 그렇게 여겨졌는데 이 우주로 보면은 우주에 뭐 별도 있고 구름도 있고 뭐 물질이 많잖아요. 네. 그게 곧 에너지가 되고 또 에너지가 다시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고 이게 서로 상호 이렇게 모습을 달리하는 하나라는 거죠. 모습은 바꿀 수 있지만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주도 맨 처음에 어떤 하나의 빛 덩어리에서 이렇게 진화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뭐 반야신경 이런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공적시색, 색적시공.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색이라는 거는 물질을 얘기하거든. 없는 데 보이지만 그 에너지가 있으니 에너지가 있는 거죠. 에너지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뭔가 물질이 생겼다가 물질이 다시 없어지고 잠잠해. 물론 빛을 남기죠. 빛은 어딘가 몰라. 그런데 이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물질을 만들고.
이게 우리 이제 지구 우주예요. 그래서 우주 탄생과 이 진화를 이해하는 데는 이 공식이 정말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다. 아주 필수적인 공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짧은 공식 하나에 우주 탄생의 신비가 녹아 있다니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는 이유, 과학이 매력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다음 시간에도 이 치명적인 매력에 계속 또 빠져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조성현의 과학인사이드 스토리텔러 조성현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기회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